안녕하세요. WKBL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자, 아시아쿼터 지명이 끝났으니까 일단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죠. 자, 먼저 트라이아웃에서 팀 퍼플의 사카이사라가 12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세키 나나미가 별로 기대가 안 됐었는데 트라이아웃에서는 18점을 넣고, 오니지카 아이카가 9점을 득점했는데 3점 슛으로 9점을 넣었어요. 그리고 센터들은 생각보다 몸이 무거워 보이더라 라는 평인데, 그래서 트라이아웃에서 평가가 많이 바뀐 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하나만 보고 뽑을 건가? 왜냐면 트라이아웃에서 속은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작년에 와타베 유리나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때 좋다고 뽑아놨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자, 경력자들은 트라이아웃을 하지 않았는데 트라이아웃에서 비기기도 하나? 농구에서 비기기 쉽지 않은데. 트라이아웃은 다들 몸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지도 차이가 날 거고, 그리고 다 자기 팀 선수들 아니다 보니까 팀원이랑 맞춰야지 되는 선수들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1순위로 하나은행이 이이지마 사키 선수를 선발했는데, 이거 가지고 왜 포인트 가드를 안 뽑았냐라는 말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포인트 가드 중에 뽑을 만한 선수는 사카이사라 정도였다고 보여요. 포인트 가드가 없다고 무조건 게임이 안 되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그렇고 예전에 삼성도 그렇고 포인트 가드가 없어가지고 다른 포지션 보던 선수를 컨버전 시켜서 쓴 적도 되게 많아요. 포인트 가드로 키울 만한 선수가 전혀 없냐 그러면은 하나은행은 솔직히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김시원이 포인트 가드를 본 적이 없는 선수는 아니고, 일단 좀 지난 시즌에 조금 부진하긴 했어요. 근데 그 부진했다는 게 하나은행이 처음 왔을 때 시즌보다는 좀 나아요. 테러 득점은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고, 일단 하나은행은 장기적으로 보면 고서현은 어떻게든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정예림하고, 고서현, 정예림이 두 선수가 같이 설 때는 그나마 공이 잘 돌았어요. 그리고 양인용 선수도 있고 이이지마 사키 선수도 충분히 가드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참 선수들이 도와줘 가면서 가드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포워드 자리가 문제인데, 포워드 자리가 여기 3점슛 30%를 넘긴 선수가 사실상 없거든요. 7개는 양인용이 제일 많이 넣었어요. 성공률 되는 선수 중엔. 박서희를 슈터로 기대하는 것도 아닐 거고, 김정은은 야투율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출전 시간 줄이겠다고 공언도 한 상태고, 그렇다고 박진영이 슈터로서 가능성이 보이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다현은 피처스만 뛰는 거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피처스만 본 얘기고 1군에서 어떨지는 해봐야지 아는 거고, 정효원도 3점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럼 없어요. 그나마 슛 살려볼 만한 선수가 정예림, 고서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선수들도 정예림 지난 시즌에 많이 꺼졌고, 고서현도 시즌 지나서 점점 꺼졌고, 이래가지고 확신을 못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가 필요하고, 이이지마 사키는 지난 시즌 야투가 좋았어요. 그리고 수비 하나를 완전히 맡길 수 있다는 게 크고, 우리가 슛을 넣든지 그걸 못하면 상대 슈터를 지워버려야 되는데, 이이지마 사키는 그 두 개 둘 다가 된다. 제가 지난 시즌 얘기할 때 기록만 보고 이 선수 뽑으면 괜찮을 것 같다, 한번 뽑아봐라 필요하면. 그때 수비를 보기 전인데도 기록 봤을 때는 두드러졌어요. 다른 지원자에 비해. 타니무라 리카처럼 부상 이슈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괜찮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갈 필요가 있고, 지금 앞으로 김정은을 대신할 자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재계약도 생각하면 이이지마 사키가 맞는 것 같고, 포인트 가드? 사카이사라 뽑았다가 소통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포인트 가드가 리딩을 해도 그 못 알아먹으면 소용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엔트리 패스 넣어주는 게 필요하죠. 양인영 진환이 있으니까. 근데 2대2는 정예림도 괜찮게 하고, 이이지마 사키가 있으니까 둘 중 한 명이 나와서 넣어줘도 돼요. 지난 시즌에 두 선수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1픽은 무조건 포지션이고 이거 볼 거 없이 무조건 제일 좋은 선수 뽑아야 돼요. 포지션 구성 가지고 뽑았다가 망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이지마 사키 선수가 맞다고 보고요. 2픽이었던 신한은행인데, 센터 미마루이 선수를 뽑았어요. 제가 사카이사라 선수 뽑는 게 어떤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포인트 가드 볼만한 선수가 당장에 없기 때문에. 근데 신한도 같은 판단을 했나 봐요. 포인트 가드는 대신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뽑은 건지, 결국엔 센터로 갔는데 카와무라 미유키가 생각보다 몸이 많이 무거웠다는 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마 루이로 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그날 하루 컨디션일 수도 있고, 카와무라 미유키가 제가 봐도 한 시즌 아예 공백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점점 하락세인 게 기록에서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아베 마요미 코치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았을 것 같진 않고, 제 하락세인데 차라리 다른 선수 뽑아보는 게 어떠냐고 권했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선택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미마루이가 그 확실하게 우위인가? 그것도 솔직히 장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센터 뽑은 것까지는 왜 뽑았는지 이해는 가겠어요. 근데 카와무라 미유키가 그 완전히 빠졌던 그 시즌이 2017년이니까 되게 오래전이에요. 자기도 뽑히고 인터뷰하면서 나이 얘기를 하던데 일본에서는 그 나이면 되게 많은 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팀에 체이fem이랑 동갑이에요. 물론 최고참이긴 하네요. 체이fem이 거기 최고참이니까.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다고 판단했나? 체이fem이 주장하고 신지연이 부주장해야 되는데 이 생각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일본도 솔직히 연공 소요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긴 한데. 그러니까 5살이나 차이 나니까 카와무라는 전성기에서 내려왔다고 보고 이제 미마루이는 시점이 눈이 트이면 지금 트일 시점이거든요. 이걸 봤을 수가 있네. 그리고 2라운드에서 히라노 미츠키를 선발했는데 이 선발은 저는 잘하는 선발이라고 봐요. 왜냐면 거듭 말하지만 여기가 포인트 가드를 볼 만한 선수가 달리 없었어요. 그리고 남은 선수가 그래도 뽑아도 될 만하다 싶은 선수가 히라노 미츠키나 그래도 1년 경험이 있던 이시다 유즈키나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시다 유즈키 자리는 신지연이 있는데 필요가 할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에 뭐 이두나도 있고 히라노 미츠키 말고는 달리 좋은 선택이 없었다. 자리를 봐도 그때 순번을 봐도 어차피 2라운드에서 뽑았는데 주전 포인트 가드 기대하면 그거는 좀 도둑놈심 보고 3쿼터에 같이 나왔을 때 그때 정도 메워주고 지난 시즌에도 삼성에서 거의 20분 가까이를 소화했으니까 그 정도 소화해 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때는 아시아쿼터 선수가 삼성의 히라노 미츠키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것 때문에 출전 시간이 다소 줄지도 모르겠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뽑았으니까 아마 시즌 초반부에 계속 가닥이 잡힐 때까지 센터 계속 밀고 센터고가 맞다 싶으면은 미마루이로 더 계속 가겠죠. 아니다 싶으면은 체이셈, 홍유선 포스트로 가고 그 다음 히라노 미츠키를 조금 올리긴 할 건데 인기도 있는 선수여서 그런 면으로 봐도 괜찮았던 선택 같아요. 1라운드 픽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점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마 싶은 생각이 들고 2라운드 픽은 다른 선택이 없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픽이었던 KB 스타즈인데 사카이 사라 선수를 픽했습니다. 저는 먼저 예상을 할 때 남아있다면 필요 없어도 뽑아봐라. 딴 팀 못 가게. 왜? 우리은행이나 삼성이나 둘 다 포인트 가드가 필요한 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데려가 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그 왜 뽑았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허이은이 있죠. 근데 그럼 다른 포지션 뽑을 만한 선수가 누가 있었어요? 강예슬 있는데 슈터 뽑을까요? 2번 슈터? 나윤정도 있잖아요. 4번? 송윤아는 검증이 된 선수고 나머지 선수들은 검증이 안 된 선수죠. 그럼 포인트 가드 생각하면 스나가 나츠키나 히라노 미츠키밖에 없는데 일본 기록을 보면 사카이 사라가 위에요. 물론 스나가 나츠키가 일본에서 득점 되게 많이 한 때도 있죠. 물론 그날 약팀이나마 득점을 되게 많이 한 때도 있지만 사카이 사라도 지난 시즌 말고 그 리그가 둘로 나뉘기 전에 23-24 시즌에는 9.5득점에 어시스트 6개를 했던 선수예요. 일본 리그에 이런 선수가 별로 없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사카이 사라가 어시스트만 따지면 그 시즌에 마치다 루비에 이어서 일본 2위였어요. 이런 선수를 제쳐놓고 포지션 때문에 다른 선수를 뽑는다? 그게 맞냐는 거죠. 제가 볼 때 신한이 카와무라 대신에 미마루이를 뽑은 거 말고는 1, 2, 3순위는 제가 맞췄거든요. 신한은 카와무라를 뽑을 것 같다기보다 센터를 뽑을 것 같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하나는 이이지마 사키 뽑으라고 했고 KB 스타즈는 남아있으면 사카이 사라 뽑으라고 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현명한테 뭘 기대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KB 스타즈가 백업 포인트 가지고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허예은이 지난 시즌은 30%가 조금 안 됐는데 37%라는 적도 있고 박지수랑 같이 뛰면서 주전할 때는 30%를 계속 넘었어요. 그만큼 이번 시즌에도 박지수가 있기 때문에 허예은 야투는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팀에 강희슬이 있는데 슛을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나윤종까지 있는 거고 사카이 사라 선수가 일본 리그 통산 3점 야투율이 33%가 넘어요. 33.6%예요. 둘 다 슛이 되는데 2번이 뭐가 문제라는 거지? 2번 중에는 이번에 드래프트 낸 선수 중에 확실하게 이 선수다 할 만한 선수가 있었어요? 솔직히 드래프트 낸 선수 중에 사카이 사라가 3점 슛 기록이 제일 좋아요. 와서 적응해봐야지 알겠는 거긴 한데 사카이 사라는 다른 어떤 선수들처럼 약팀에서 기록을 쌓은 게 아니라 프리미어 팀 선수예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 2점 야투는 박살이 나긴 했는데 3점 야투는 33%를 했고
어시스트도 여전히 많아요. 좀 떨어지긴 했다. 근데 이게 일본 경기 보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즌에 팀에서 안 맞았다. 도카시키 라무가 이번에 아이신으로 이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도카시키 라무하고 맞는 선수를 내다 보니까 사카이사라가 비중이 줄었다. 근데 이 팀에 또 누가 있냐면 요시다 아사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있다지만 요시다 아사미랑 두 시즌을 같은 팀에 있었는데 그 어시스트 2등을 사카이사라가 먹었다. 생각보다 대어였던 거예요. 그럼 사카이사라를 뽑고 지금 불안한 자리에는 나윤정 자리거든요. 부상으로 말미에 빠졌었던. 그럼 그 자리를 대신할 슛이 있는 선수를 놓고 포인트 가드 같이 보면 돼요. 예전에 심성영이랑 같이 그렇게 많이 뛰었잖아요. 허예은이. 충분히 그렇게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왜 그게 안 될까? 박지수 있는데 센터 뽑을 것도 아니고 송균 있는데 4번 뽑을 것도 아니고 강희술 있는데 그 자리 뽑을 것도 아니고. 자, 네 번째 픽을 했던 우리은행인데요. 트라이아웃 당일에 좋았다지만 이해가 안 가는 픽이에요. 왜냐면 같은 포지션, 같은 팀 선수로 맞췄어요. 둘 다 히타치 선수고 둘 다 슈팅가드로 포지션도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일단 우리은행이 없는 포지션은 센터하고 포인트 가드예요. 물론 유승희 관계를 시킬 수 있죠. 근데 유승희가 쭉 그렇게 건강할 거라고 확신이 들까?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가드 뽑아놓으면 유승희는 다른 포지션 하면 되니까 유승희가 포인트 가드 볼 수 있는 건지 생각보다 본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럼 강계리밖에 없는 건데 강계리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다면 신한이 제가 언제부턴가 강계리 얘기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드래프트 우선권 받고 트레이드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다가 한엄지도 지금 부상 때문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물론 복귀는 가능할 거예요. 시장 맞춰가지고. 근데 그럼 제대로 몸이 만들어져 있을까? 우리은행 가서 한엄지가 잘했던 이유는 몸을 잘 만들었기 때문이잖아요. 회복하자마자 먼저의 그 퍼포먼스가 나올까?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럼 골밑이 더 필요하고 유승희가 그렇게 괜찮다면 유승희 4번 수비도 되니까 유승희로 버텨보고 수나가 나츠키랑 1년 더 가는 거 어떤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작년이랑 똑같이는 안 간다는 게 좋은가 봐요. 수나가 나츠키를 고르고 세키 나나미를 뽑았는데 이 2번 자리는 김예진도 있고 심성영도 있고 이민지도 있어요. 그나마 우뱅이 제일 뎁스가 좋은 자리가 2번 자리예요. 3번 자리? 3번 자리는 이명관이 주전일 거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팀에서 김단비 다음에 이명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명관은 계속 주전 바뀔 거고 그렇다고 김예진이 4번이 되나? 아니면 심성영을 또 포인트 가드 시켜? 이민지를 1번으로 컨버전 시킨다? 위성호 감독이 그렇게 준비 안 된 농구를 하던 사람이던가? 철저하게 계획된 거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점점 모르겠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근데 그런 포지션에 한 명 뽑은 게 아니라 2명 뽑았어요. 두 선수를 컨버전 시킬 건가? 포인트 가드로? 하나는 작년에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요. 그렇다고 세키 나나미가 일본 리그에서 슈팅 기록이 좋나? 그것도 아니고. 득점이 많았나?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마네시 나나미랑 뭐 큰 차이 나나 프리미어 팀 선수라 뿐이지. 그것도 프리미어 꼴찌팀. 꼴찌했으니까 이제 퓨처팀이에요. 그거는 또 오니즈카 아이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3점 야투율은 지난 시즌에 좋아요. 프리미어에서 40%를 넘겼으니까. 근데 리그 평균 득점 1점이 안 된다. 이렇게 표본 작은 거 기록 안 치잖아요, 솔직히. 트라이아웃 때 몸 상태가 제일 좋았으니까 제가 제일 괜찮네 하고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위성호 감독은 스카우팅 리포트를 안 했나? 트라이아웃만 보고 뽑았다면 그 얘기가 되잖아요. 트라이아웃에서 날려도 솔직히 말해서 제일 날린 거는 앞에 팀들 다 봤을 건데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버리지를 보니까 안 좋은데 그러고 걸렸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퓨처팀 선수라지만 그 의외로 뽑혔다고 보이는 미마루이마저도 그 리그가 나뉘기 전에 4.5득점의 야투율도 훨씬 좋아요. 카와무라가 기존 이력이 있으니까 왜 이 선수 안 뽑고 걸렸지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최근 기록을 보면 그렇게 이해 못할 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센터 무조건 필요하고 폼이 꺼져가고 있는 선수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선수를 노려보겠다 이러면은 아주 이해 못할 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막말 쓰나가 나치기보다 나을 게 없으니까. 지금이야 우리은행이 강계리 선수도 왔고 유승희 선수도 복귀가 기대돼요. 근데 작년 박신자컵 때 두 선수 없었고 김예진 선수도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순위를 얘기를 못한 거잖아요. 3등 4등 할 것 같다고. 왜? 김예진도 아프대. 박혜미도 아프대. 유승희 못 될 것 같아. 누가 뛰어? 이 생각했었던 거잖아요, 제가. 근데 그 상태인 팀으로 히타치를 그 박신자컵에서 만나서 이겼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근데 그랬던 팀의 주전 선수도 아니고 벤치 멤버를 그 둘이나 뽑았어요. 그것도 같은 포지션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제일 뎁스가 두터운 포지션으로. 제가 계속 이런 얘기 계속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랬으면 아이고 스카우팅 리포트 안 했네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스카우팅 리포트 안 하고 당일에 해서 보고 제일 좋은 선수 뽑았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위성훈데 안 했을까?
농구 기자들이 위성우 다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취재 가봤더니 이게 데이터 준비한 게 장난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했을 텐데 트라이아웃만 보고 좋다고 뽑았나. 아무리 트라이아웃 때 좋아 보였어도 스카우팅 리포트를 했으면은, 그리고 자기가 이겼던 경험이, 맞대결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를 것 같은데 별로 고민도 안 하고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보고 나서 계속 저거 뭐지 싶은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앞만 봐도 그 순위에는 제가 볼 때는 개발이 서는 스나가 나츠키랑 가는 게 어떤가 했었어요. 그냥 이러면서 한 장씩 밀렸어요. 제 예상에서. 삼성인데요, 저는 처음에 나카자 리나나 미마루를 뽑는 게 어떠냐. 왜? 배해용 컨디션이 들쭉날쭉한다. 그 대책이 필요하다. 포인트 가드 보강 2라운드 가도 남아있을 거다. 제 예상대로 히라노 미츠키가 남아있긴 했어요. 근데 히라노 미츠키를 뽑지 않았고, 생각외로 카와무라 미유키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카와무라 미유키를 뽑고, 센터를 뽑을 생각이었다면 미마루이가 앞에 뽑혔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었죠. 그 순번에 다른 선택이 별로 없다고 보여요. 거기서 스나가 나츠키 뽑던 건데, 근데 스나가 나츠키 뽑기에는 문제가 포인트 가드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조수아가 경기 반은 맡을 수가 있고, 이주연이 이제 복귀한다 그러면 이주연한테도 어느 정도 맡길 수 있고, 드래프트 때 같이 앉아 계신 거 보셨을 거예요. 임금배 삼성 농구단 단장이 임규리 선수를 포인트 가드로 생각하고 뽑았다고 했기 때문에 포인트 가드를 그쪽으로 힘을 준다 그러면 포인트 가드를 고르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거기 솔직히 슈터는 되게 많아요. 일단 키아나 스미스가 있고, 강유림도 있고, 김아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슈터도 필요 없었고, 포인트 가드도 대안이 다 있었던 거예요. 4번? 필요 없어요. 이해란이 있어요. 그럼 남은 센터를 뽑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겠다. 히라노 미츠키를 거르고 하마니시 나나미를 뽑았는데, 이 선수가 솔직히 리그 기록을 보면 세키 나나미랑 별 차이가 없어요. 뭐 퓨처 선수래지만 그 리그가 나뉘기 전에 거의 6점 가까이도 득점한 적이 있고, 그 시즌에 3점 야투율도 32%를 했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도. 되려 세키 나나미가 5점을 넣은 적도 있지만 3점 야투가 30%를 넘은 적은 없거든요. 지난 시즌에 4개 던져서 2개 넣은 거 빼고. 뭐 작년 기록은 프리미어하고 퓨처로 리그가 나뉘기 때문에 고르고, 그 전 기록을 보면 그걸 봐도 세키 나나미보다는 하마니시 나나미가 조금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렇게 기대하고 뽑았나라는 생각은 솔직하게 해요. 근데 그래도 포인트 가드를 안 뽑을 거라 그러면 그 순번에서 달리 선택이 있었을까? 나카자 리나를 뽑아요? 센터 뽑았는데? 자, 그 나카자 리나를 다음 순번에서 뽑죠. 자, BNK 썸인데요, 나카자 리나를 뽑고 스나가 나츠키를 뽑으면서 매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했던 말 있죠. 안해지는 올해도 5분도 못 쉬겠는데 3년 연속으로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에 37분 뛴 적도 있고, 그나마 적게 뛴 게 34분. 2라운드에서 안해지 백업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진짜 좋았다. 포인트 가드가 가능한 남은 2명의 선수 히라노 미츠키랑 그냥 비교해봐도 스나가 나츠키 쪽이 지난 시즌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한번 해봤던 선수니까 다 적응은 돼 있을 거고, 뭐 팀에서 자기한테 뭘 요구하는지 잘 알겠죠. 이이지마 사키가 빠져가지고 BNK가 전력이 많이 떨어졌다고도 보여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 순번에서 스나가 나츠키 정도면 선방했다고 보고요. 나카자 리나는 BNK가 거의 평생 가드만 보던 박혜진이 센터 봐야 될 정도로 인사이드가 약하잖아요. 박성진을 키워봐야 되지만 아직 큰 건 아니니까 기회를 줘봐야 되겠긴 한데, 당장 어떻게 때는 선수를 찾는다면 남은 순번에서 나카자 리나밖에 없었는데 이 선수가 수술을 3번이나 했답니다. 그러니까 앞순번에서 걸은 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남은 순번에 다 가드밖에 없는데 하마니시 나나미를 뽑기에는 여기 또 이소희가 있잖아요. 슈현 이소희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시즌엔 이소희가 못 쉬겠구나. 어차피 그 6번 7번 픽이니까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는 크게 월급이 다르구나. 솔직히 작년만큼 그렇게 되게 상위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다가도, 또 KB스타즈를 제외하면은 우리은행 한엄지 지금 아직 복귀 안 했죠. 물론 유승이는 복귀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떨지 모르죠. 그리고 신한은행 스쿼드 지난 시즌보다 더 안 좋죠. 하나은행 정도가 더 좋긴 한데 양인영 진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삼성도 해봐야지 알고. 2등 3등 싸움은 어쩌면 쉽기는 해요. 불안 요소를 가진 팀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두 선수가 이이지마 사키를 대신하기, 솔직히 그 기대는 솔직히 안 들고요. 문제가 지금 신한이 지난 시즌 6등한 전력보다 좋은 전력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좀만 있으면 플레이오프는 가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거의 진짜 뛸 선수가 없어요. 그냥 감독도 초보 감독에다가 코치가 그렇다고 잔뼈 굵은 코치냐면 그것도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신한은. 참 우리은행도 이거 한원지하고 유승희만 건강하다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그 픽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근데 또 밑에 깔아줄 팀들이 보여요.
아 여기가 더 심하다 싶은 팀들이 보여요. 일단 순위 경쟁했던 BNK 같은 경우 이이지마 사키를 대신한 전력은 아니고 우리은행이 뽑은 두 선수가 작년에 뽑은 두 선수보다 진짜 낫나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긴 한데 음원부가 계속 떠나진 않거든요. 근데 약해졌다고 해도 BNK 약해진 것보다 약하진 않을 거예요. 왜? 추가된 전력도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랑 비교를 해도 삼성은 지난 시즌보다 딱히 약해지지 않았다. 전 감독이던 임금배 전 감독님이 단장님으로 복귀를 했고 그러면 하상현 감독한테도 힘이 될 거고 코칭 스텝이 좀 잔뼈가 굵고 거기는 선수도 진짜 고르게 뎁스가 괜찮고 BNK나 우리은행이나 삼성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지금 KB스타즈 제외하면 삼성만 전력이 빠지지 않은 팀 같아요. 우리은행은 복귀 선수도 있지만 빠진 선수도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은행은 이게 양인영 지난 복귀가 늦으면은 아 이거 어떡할 건가. 이이재만 사키는 재계약 노리고 뽑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 포인트 가드를 만들어야죠. 아 그리고 내가 작년에 아시아쿼터 예측 다 틀렸다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틀렸는지 얘기해봐요. 히라노비치 도요타 자동차라는 강팀에서 기회 못 잡았던 선수로 보인다. 이이재만 사키 뽑아보라고 그랬고 나가타보에 뽑아보라고 그랬고 타니무라니까 뽑는데 부상이 걱정된다. 한 라운드 빠졌잖아요. 내가 뽑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다라고 말했던 선수들은 다 안 뽑히거나 가비지용이었거나 결국에 이번에 재도전했는데 물 먹었거나 이랬는데 뭘 그렇게 틀렸냐? 뭐가 어떻게 틀렸는지 짚지도 못하면서 틀렸다고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으니까 너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내가. 나가타보에가 뭐 김민정보다 낫겠나 이 얘기는 했어. 근데 김민정이 상태가 그 정도로 안 좋을 줄 몰랐지. 그건 인정. 왜 대륙 국제전에서 나가타보에보다 김민정이 이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회복했으면 이 정도 하겠다 했는데 회복을 못 했더라. 그거 보고 이번 시즌에 회복했을까 솔직히 낙관적인 기대를 안 하는 거고. 그게 아픈 거보다 트라우마 같아가지고 뛰는 거 보면 그렇게 아픈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아, 트라우마 있다고 그러면 이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언제 아팠냐는 듯이 이럴 것 같긴 하다 그랬는데 우리은행 진짜로 그래가지고 1등 한 거고. 설마 했는데 그 진짜 시즌 시작하니까 다 괜찮아지더라. 하나하나 그렇게 바보짓 할 줄 몰랐고. 그래 그 정도 틀렸다. 그리고 예측대로만 가면 안 되지. 그거만 밑에 팀 한 게 없다는 얘긴데. 드래프트 하이픽 받은 선수들도 나 걸은 거 후회하게 해주겠다 이러고 나섰는데. 그래서 2라운드에서 3라운드에서 성공하는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WKBL에도 김예진, 이명관 3라운드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스포츠가.